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주식 시장의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우려가 상존하곤 있지만 일단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주식 시장의 방향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13포인트 오른 2020.74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 상승 호재로 코스피는 2030선을 회복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약화가 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6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0.40포인트 오른 544.36을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원인이 그동안 이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악재 출현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인 건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최근 대외 변수로 부각됐던 시퀘스터 문제와 관련한 우려가 완화되고 또 이에 따라서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주식시장이 나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과 또 연준의 경기 부양 정책, 유지 기대감 등이 가세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오는 27일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점, 또 일본 중앙은행 차기 총재가 발표할 경기 부양책 등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관망 심리 내지는 차익 실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고점 부근에서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나요? 네,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현재의 장세를 외국인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을 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때문에 향후 상승세는 좀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동성 장세 특징상 그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국면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코스피 2000선 중반에서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월 초 기록한 전고점인 2030선에 다다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지난해 10월 고점인 54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을 테스트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감안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증권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게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랠리를 펼치는 것 이런 거 원인을 좀 보자면 글쎄요, 수급 정도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상승 원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 코스피는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정치적인 변수보다는 그 실물 지표 개선에 시장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제시된 강력한 경기 부양책도 투자 심리 상승하는데 좀 자극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가세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뺐던 외국인은 지난달 이후 눈에 띄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5,86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투시권의 매도세가 지수 상승폭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중국 쪽 모멘텀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관련주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 전인대를 통해서 부각된 도시화 또 소비 관련주가 대안주로 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전날 개막한 전인대를 통해서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제시를 하고 목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로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은 투기 수요를 자제하는 대신에 도시화와 내수 주도로 경기 부양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도시와 소비 관련주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유망한 종목군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중국 소비 개선 관련주로 또 외식과 음식료, 화장품 등과 해외여행 확대에 따른 호텔 레저 관련주 등을 유망 업종으로 이렇게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호텔과 레저, 또 정유와 휴대전화 등의 소비재 업종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종목의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정부 정책 관련주나 또 중국 소비 관련주 등 그 동력이 양호한 종목군 중에서 그 실적과 주식 수급이 상황이 좋아지는 종목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대안으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정보기술주, IT에 대한 투자 전략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 IT 그 정보기술주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그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등 IT주는 그 신제품 모멘텀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도 양호하고 또 양호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2분기에는 수요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IT주는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낙폭이 과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단기 매매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유동성 장세가 이어져서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평가된 종목을 주목하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양대지수 투자 전략 잡아봤습니다.